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 1동, 동백 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여 의원입니다. GTX-A 구성역 주변 현안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A 구성역 공기질 관련입니다. 공기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이슈입니다. 특히 역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유지 기준을 장기간 초과한 것은 공공교통시설의 운영 책임과 도시행정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구성역의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유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개통 이후 지속되어 온 시민들의 민원이 현장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이현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간 책임 공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지난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기질 개선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유련터널 송풍기 가동시간 확대, 공기청정기 설치 및 청소인력 추가, 승강장 안전 및 바닥 물청소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저감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구성역의 공기질 문제는 기술적 한계보다는 책임 주체가 분산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간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인 용인시 역시 실질적 개입 없이 소극적 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역사와 이용자는 용인 시민인 만큼 용인시가 최소한의 행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10개월 동안 시민들이 환경부 기준의 2~3배를 초과하는 공기질 속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또한 항구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 가능한 환기체계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을 용인시 차원에서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SR, 운영사 등과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인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용인시가 최소한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권은 기관 간 공방 이전에 지자체의 기본 행정 의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주도적 조정권이 없더라도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참여와 대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역 환승 환경 및 횡단보도 설치 관련입니다. GTX-A 구성역 개통은 수서까지 14분, 동탄까지 7분, 그리고 2026년에는 서울역까지 직결될 예정으로 용인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교통 혁신 사례입니다. 또한 노선버스 경유 조정 등 연계 교통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환승 환경은 여전히 불편하고 보행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버스 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버스들이 임시 안전지대나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역 4번 출구와 마을버스 환승 지점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은 200m 이상을 우회해야 하며 이로 인해 무단횡단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는 용인 시민입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환승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주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성역 주변의 환승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정차 공간 확충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횡단보도 설치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TX-A 수서 동탄 간 운행 시격 단축 방안 관련입니다. GTX-A 구성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국인마다 15분, 20분씩 기다리는 열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 동탄 구간은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재정 구간으로 하루 120회 운행, 열차 간격은 15분에서 30분에 이릅니다. 반면
북부 운정-서울역 민자 구간은 하루 280회 이상 운행되며 구간 간 운행 편차와 교통 형평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SRT 선행열차 병합 운행, 그리고 기존 외국산 신호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열차 지연과 병목 현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KTCS3, 즉 차세대 열차 제어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행 간격은 5분에서 7분 수준으로 단축, 하루 최대 240회 운행도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열차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 없는 교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도 용인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운행 간격 단축을 위해 용인시는 국토부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 및 KTCS3 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화성시, 성남시 등 인접 지자체들과의 공동 대응이나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RT 구성역 정차 추진 전략 관련입니다. 플랫폼 시티의 시작이자 중심, 바로 구성역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역에 고속철도 SRT는 아직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용인시의 미래 기회를 놓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고속철도 정차역 유치는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닌 용인의 미래 경쟁력과 플랫폼 시티의 성공, 그리고 용인 특례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 전략입니다. 현재 SRT 구성역 정차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EMU 320 차량 정차 가능, 다중 PSD 설치 및 승강장 연장, 안정성 분석 용역 완료,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RT 구성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토부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습니까? 그리고 공식 입장, 요청 근거, 실행 로드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단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명확한 입장과 전략적 요청이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을 이끕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구성역 정차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입니까? 또한 플랫폼시티 개통 시점이 2029년에 맞춰 정차가 가능하도록 연계된 실행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차하지 않는 열차는 멈춘 기회입니다. SRT 구성역 정차는 용인의 미래교통권 확보를 넘어 플랫폼시티와 수도권 남부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이제는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GTX-A 구성역 공기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기질의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동안 관계기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인 구성역의 공기질이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고요. 기흥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는 그간 구성역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 간에 공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송풍기 가동, 집진기 설치, 실내 물청소 실시, 대형 공기청정기 6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4월 23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측정된 GTX-A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는 41.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습니다. 이는 유지 기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공기의 질이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공기의 질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역 5번 출구 공사가 6월 말 완료가 되고 개통이 되고 유련 터널 내 물청소가 5월 중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공기의 질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련 터널 내 송풍기를 수시로 가동하고 물청소도 자주 하도록 관계기관에 계속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GTX-A 구성역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3차례에 걸쳐서 횡단보도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을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6개월에서 1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가 직접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3일 서부경찰서와의 협의를 마쳤고 그로부터 사흘 뒤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TX-A 수소 동탄 운행 시격 단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 운행은 국토교통부와 민간 운영사인 GTX-A 운영 주식회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수소 동탄 이용객은 하루 1만 6천 명 안팎으로 예측치의 75% 수준입니다. 서울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의 공사 지연으로 해당 정차역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GTX 민간 운영사에 상당한 규모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역까지 개통되는 2026년 말이면 이용객 숫자가 비교적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GTX-A 수소 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 28일 상하행 운행 횟수가 기존의 52회에서 60회로 늘어났습니다.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운영사의 운행 횟수 확대와 시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열차 운행 및 배차 간격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세대 열차 제어 시스템 KTCS3 국가철도공단이 보도자료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술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검증이 끝나고 할 때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TX-A 구성역 SRT 정차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용인 특례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구성역에 SRT가 정차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용역 검증과 정차를 요청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정차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발표를 했습니다. SRT 수서 평택 지제간 구간을 복복선화하고 구성역의 SRT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가 가장 먼저 이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성남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수차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때 SRT 복복선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SRT 구성역 신설 역시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SRT 복복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복선 사업이 계획에 포함이 되면 SRT 구성역 신설을 위해서 더욱더 가열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